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언급과 말씀을 좀 많이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동시에 이제 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양면성을 분명히 다 알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야기했을 때 이제 세력들이 바이오 섹터를 누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다시 올리는 타이밍이 온다. 이제 그 말씀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신라젠 차트를 보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바이오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고 어떤 식으로 주가를 무너뜨리게 되는지 그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신라젠 종목을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라젠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코스닥의 기술 특례로 상장하게 됩니다. 현재 코스닥의 기술 특례로 상장한 회사들이 또 몇 개 있긴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건 주식회사는 그래도 매출을 내야겠죠.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어떠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 특례라는 건요, 그런 게 없이도 말 그대로 그냥 기술 하나만 보고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시장에 상장을 시켜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그냥 들으면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비리, 인맥, 제가 자주 말하는 말장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기술 특례라고 하면은 그 기술 특례에 대한 그 범주가 무엇이고, 결국 이거 승인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정확한 기준과 그 규격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말로 맞춰서 그 틀에 자기가 우겨 넣으면 되는 게 기술 특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거고요. 이제 순수하게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남들과 다른 어떤 미래지향적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신라젠이요, 팩사백이라는 항암 치료 기술을 가지고 상장을 하게 되고, 이것이 시장에서 임상 3상까지 도전이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논문 발표를 하고 이제 실험 검증이나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서 암세포에 대한 집중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암세포만 공격을 해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상까지 갔다라는 건 2상을 통과했다는 거죠. 3상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3상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2상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100명 미만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치료를 시도했을 때, 팩사백 치료 시도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제넥신 같은 경우도 제가 2상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생각과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지만, 자, 아무튼 2상까지도 좋은 효과가 나왔다는 건 아무튼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이 팩사백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그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을 실제로 하게 됐고요. 주식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발표가 또 나오게 되죠. 어떤 소식이냐? 3상 결과 중에요, FDA에서 이거 중단하라고 권고 조치가 나옵니다. 이 치료 방법과 팩사백 자체를 중단하라. 신라젠은요, 이 팩사백 기술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암 치료 과정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팩사백 자체를 중단하라는 건 뭐예요? 이 회사 자체의 연구를 다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뉴스가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고위 관직에 있던 공무원들도 이 회사의 주가 조작에 연루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소 처리되고 논란이 되고 아직도 이제 재판 중에 있는 과정에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거래 정지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하한가가 맞을 때 이때 대주주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이건 진짜고 앞으로 될 거고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믿어달라고 주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를 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지금까지도 이제 상장 폐지가 되냐 마냐 논쟁 가운데 있고 아직도 거래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말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결말 자체가 이미 좋지 않게 끝나버렸지만, 또 세력들이 뭐 가지고 말장난하면 언제든지 바이오 시장은 변수라는 게 또 존재하거든요. 자, 그럼 이 신라젠이 저점에서부터 얼만큼 올랐을까요?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정확한 가격을 입력해서 수치를 보니까 1609%를 상승을 했었네요. 저점 대비해서.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네요. 1000% 이상의 상승한 주식이 바로 신라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해먹고 파동을
작게 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털어내고 이제 확실히 털어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은 개미들이 털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거래가 없죠? 이제 개미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개미들만 남았으니까 누가 먼저 시장가로 던지면 하한가가 박히는 거고 이 밑에선 뭡니까? 단타죠. 요거는 진짜로 매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이 단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게 바이오 주식의 뭐다? 결말이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바이오 주식들이요, 이런 식으로 대시세를 만들고 상승시키고 그 뒤에 희망 고문을 계속 주다가 물량을 한 번 더 털어내고 개미들에게 완전히 다 물량을 털어낼 때 그때 회사를 끝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로 상장했다? 기술특례. 1상과 2상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기술특례로도 충분히 상장할 수 있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마 FDA에서 그렇게 중단 권고 조치를 받을 줄은 뭐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나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한국 바이오 기업이요, 임상 3상을 통과해서 실제로 치료제를 만든다?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5,000분의 1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더군다나 완치가 어려운 암 시장에서 뭐 췌장암, 간암, 유방암 뭐 여러 가지 암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암 시장에서 약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성공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까울 수도 있죠. 만약에 3상이 성공하면요, 이게 로비적인 측면으로 또 봐야 되거든요. 결국 승인을 누가 합니까? FDA가 하죠. 그럼 이 FDA 측에서는 로비가 사실 없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전 좋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꼬인 걸로 보는 걸로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꼬인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경험하고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아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비관적인 사람으로 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제약회사 중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유럽입니다. 여기서도 영국이고요. 자, 이 나라에 있는 이 제약회사들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거기서 그냥 끝났죠. 자, 그렇다면 이 한국이라는 시장, 아주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시장이잖아요. 이 한국은요, 임상시험 대상자도 적고 그리고 논문이나 어떤 기술을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도 사실은 조금 어렵죠. 물론 이제 학자분들이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논문들을 읽으시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대형 회사들이 먼저 선점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기네가 개발하는 게 승인이 받아야지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승인을 받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진출을 했어요. 실제로 진출을 해서 이쪽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제약회사가 임상 3상을 간다, 그러면 이거는 끝이에요. 그냥 임상을 통과하는 것까지 기대하면 주가가 빵 하고 막 엄청 크게 오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임상을 3상을 간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상용화되는 것까지도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임상 3상이면 이 환자들의 결과 추이나 결과 내용들을 기다리는데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의 이러한 특징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오 섹터의 진짜 본질은 뭐다? 허상이다. 허상은 뭐예요? 다 말장난인 거예요. 결국 말장난을 가지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거고 말장난을 가지고 주가를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집하는 과정은 어때요? 만약에 회사가 실체가 있고 돈을 잘 벌어요. 공장도 잘 돌아가고 수출도 잘 돌아가고 사람도 채용하고 좋아요. 돈 잘 벌어요. 재무제표도 딱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팔죠. 삼성전자 왜 버티겠습니까? 돈 잘 벌고 회사 경영 문제 없으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개미들이. 근데 바이오는 이게 될까 말까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력들이 더 아닌 척을 할 수 있으면서 더 급락시킬 수 있고, 올릴 때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끝까지 올려서 개미들을 아주 고통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섹터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주식 투자 경력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바이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바이오를 투자한다는 건 아마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바이오 시장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랑 같아요. 호랑이 잡으러 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녀석을 잡으면 엄청난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이오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